자, 다음 질문, 7번째 질문. 청년창업센터에서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 방식 그리고 자격 조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지원과 혜택이 있었나요? 물론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요, 도봉구 청년창업센터를 2년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우선 청년창업센터의 본질은 자립과 생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돕는 거거든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가끔 어떤 착오나 오류가 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이 봉사, 사회공헌, 자선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수익을 내서 자립과 생존해서 사익을 창출해서 세금을 내고 고용을 해서 선순환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 공공을 위해 일하라가 아니라 너가 수익 내고 사익 창출해서 계속 생존해 가라,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어떤 일부의 오해 또는 어떤 의도적인 편향성이나 의혹 제기, 그리고 여기에도 일부 착오나 오작동이 있는데 기술 창업만 가능한 건 아니고요. 컨텐츠 제작이나 1인 미디어, 유튜브, 아니면 웹툰도 좋고요. 어떤 컨설팅업, 마케팅, 심리치료 또는 문화, 예술 분야도 다 가능합니다. 심지어 실제로 청소 사업이나 창업교육 아니면 이벤트 에이전시, 해당 관련 업무를 하는 업체들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기술, 벤처 창업만 가능한 건 아니에요. 다 스타트업 되고 유니콘 되고 할 순 없죠. 네, 착각은 자유지만 이상한 오해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네,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자격 조건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봉구의 경우에 만 19세에서 45세까지 가능하고요. 물론 사행산업이나 체납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자를 규제 중이면 안 됩니다. 다 기본적인 사전 심사를 해요. 그리고 어떤 선발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적격 검토와 서류 심사, 그리고 발표 심사까지 분야별 전문가분들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냥은 없겠죠. 네. 그리고 본인이 그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다 선문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꼭 체크해보세요. 저도 꼼꼼히 다 체크하고 응시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나라의 예산으로 기회를 제공해주면 다 매뉴얼대로 따져보고 지원해야죠. 그럼 지원은 어떤 지원들이 있냐? 첫 번째, 기본적인 사무 공간, 그리고 어떤 장비 지원, 각종 교육, 업체 간 네트워킹, 그리고 멘토링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마다 그 성과를 점검해요. 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청년창업센터 도전해보세요.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예산으로 나라에서 운영해도 공공기관이 운영해도 소정의 심사를 통과하면 홍보 가능하고 사익, 수익 추구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특허나 기술 창업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 세상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는 건 좀 위험합니다. 균형 있게 봐야죠. 너무 공공에 과몰입하거나 좀 삐뚤어진 편향된 시각으로만 바라보면 다양한 기회를 잡을 수도 없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건강에 해로워요.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창업을 고려한다면 도전해보세요. 다음 질문. 부동산 투자를 조심하라고 자주 언급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부동산. 제가 자산 3대장을 다 경험해 보니까 각각 자산별 장단점을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여러분들 단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부동산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우리 삶의 거주 공간이고 필수제인데 제가 어떻게 부정을 해요? 현실이잖아요. 다만 첫 투자로 부동산은 좀 아니다 라는 거죠. 우선 제가 봤을 때 한 시드를 3천에서 7천 정도 사이에 모으게 되면 이게 유혹이 생겨요. 그리고 어떤 강의팔이 하시는 분들이 타겟팅하기 딱 적당한 규모거든요. 그동안 힘들게 본인이 희생해서 힘들게 달성한 어떤 소중한 시드이기에 또 본인 자신이 대견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시작하게 되는 단계이기도 하죠. 그리고 딱 이럴 때 외부에서 유혹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악마의 속삭임이에요. 전 제 표현상 그냥 하이에나식 작업 멘트라고 하긴 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너도 부자 될 수 있어. 너 집 생기는 거야. 부동산은 거짓말 안 해. 개수가 중요한 거야. 특히 다주택자라는 단어로 유혹을 합니다. 사실 이거 들으면 혹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처음부터 바로 부동산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ETF나 주식 투자로 처음 시작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산 시장을 이해하고 국제 금융이나 달러 시스템
연준의 금리 정책 같은 거를 먼저 경험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 있죠. 21년도 부동산 천재들. 바로 그 다음 해에 22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제가 23년도에 그때 제가 딱 성인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부동산 모임 단톡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왜 우리가 따라 올리냐, 우리 다 죽일 거냐, 왜 금리가 올라간다는 설명을 미리 안 해줬냐 등등. 그러니까 저는 네, 사실 코미디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강의파리들한테 왜 연준의 통화 정책을 자기네들한테 미리 얘기를 왜 안 해줬냐는 거죠. 실제로 부동산 모임에 가보시면 진짜 가관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탈출이 어려워요. 분할 매도가 안 되죠. 만약에 내가 압도적인 현금 창출 능력이 있다면 모를까. 그리고 또 우리의 그 작은 시드로 모두가 선호하는 서울 부동산은 절대로 불가능하죠. 대부분은 지방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첫 투자는 주식이나 금융 쪽으로 먼저 하자. 경제를 이해하고 경험하는데 좋다. 어차피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평생 투자를 해야 한다. 좀 긴 호흡으로 보자. 부동산은 항상 플랜 B가 있어야 된다. 좀 더 여유 있을 때 도전하는 게 좋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지방 소액 아파트 투자는 실거주가 목적이 아니라면 정말 신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폴라리스 유진 시청자분들이시라면. 한국은행도 우리 정부나 일부 나라 망한다는 유튜버들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지만 미 연준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점. 한국은행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9번째 질문이네요. PI1000 소개와 결과 그리고 기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PI1000 컨텐츠는요, 작년에 시작한 컨텐츠예요. 네, 기획형 컨텐츠죠. 폴라리스 인덱스 1000. 제가 또 옛날에 이 컨텐츠 한다고 했을 때 그때도 조금 심했거든요. 거 봐라, 돈 모아가지고 무슨 뭐 구독자들 돈 모아서 뭐 할 줄 알았다. 저 그런 거 관심 없고요. 제가 무슨 뭐 업체로부터 투자를 받아가지고 뭐 다른 분들이 돈을 모아서 했던 그런 게 아니라, 네, 예전에 한번 왜 투자금을 모으려고 하냐 이랬는데 네, 아니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도 네, 제가 뭐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나 봐요. 네, 정말 인방피의 세상입니다. 제가 만들어냈거든요. 인방피. 네, 인방피의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혼돈의 세상이죠. 네, 뭐 아무튼 그냥 제가 제 사비 1000만 원을 투입해서 비트코인 4, 미국장 4, 국장 2 비율로 금융 투자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라이브 방송에서 구독자분들과 상의한 결과로 어떤 협의를 거쳐서 종목을 골라서 투자를 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그 구독자분들이 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사행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화폐 가치 하락을 이겨내보자. 변동성을 한번 실제로 경험해보고 테스트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때 이 컨텐츠를 시작했을 때는 정말 전 세계가 난리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제 주변에서도 제 지인들도 하지 말라고 좀 말리긴 했었거든요. 많이 반대를 했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왜 그 포트폴리오에 국장을 넣냐 이런 의견들. 다들 아시죠? 지금이랑 전 반대긴 하지만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해보자, 확인해보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건 어떤 수익이 아니라 방향성이다. 그리고 그 변동성을 한번 경험해보자라는 취지였던 거죠. 그리고 트레이딩은 하지 않는다. 단 중간중간에 일부 리밸런싱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작년에는 비자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처분하고 이제 서클 상장 때 그때 이제 들어갔었던 거죠. 그리고 이 컨텐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수익이 나게 되면 1000만 원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 이후의 수익들은 제가 100% 다 기부를 하겠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훼손되지 않으면 믿고 기다려보는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잘 나가다가 박살이 났죠. 뭐 미장은 뭐 그런 대로 좀 방어를 했고, 국장은 어떤가요? 제가 그때 그 당시에 그 컨텐츠로 들어가 있었던 게 이제 두산우,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일부 금융지주사들. 그래서 총 합쳐서 비트코인, 미국 주식, 국장 합쳐서 24%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한때는 마이너스 25%까지 갔지만 그 마이너스 25% 가는 과정까지 우리 구독자분들과 제가 모든 걸 또 다 공유해드리면서 같이 지켜보았었죠. 결국 1000만 원으로 시작한 금융투자 컨텐츠, 어떤 그런 트레이딩 하지 않고 1년간의 수익 대략 한 240만 원을 이제 올해 약속대로 기부할 예정입니다. 그건 제가 다른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그리고 다음 질문. 재테크를 시작하고 자신에게 실망했던 경우.
겪은 실패 사례 소개해주세요. 일단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제 좀 신중해야 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균형감이 필요하다라고 해야 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생애 첫 주택 그 카드를 너무 일찍 써버리게 된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볼 때 이 아파트가, 이 단지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곳이냐 아니면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곳이냐, 이것도 제가 좀 더 신중하게 고려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부동산은 그래도 거짓말하지 않는다, 실체가 있는 등기물이다, 맞는 말씀이지만 분할 매도가 안 돼요. 그리고 유동화가 쉽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 잃은 것과 얻은 것을 자영업자의 관점으로 정말 냉정하게 바라보면요, 법원 경매, 명도 과정, 집 수리 과정, 월세 세팅, 이런 경험은 제가 20살 때 해봤는데요. 경험은 얻었지만 잃은 게 너무 크다, 경솔했다, 신중하지 못했다, 이렇게 반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인데요. 항상 논란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집중이냐 분산이냐라는 거죠.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뭐가 맞다 뭐가 아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어렵지만 제 소신은 집중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구성은 제가 ETF로 장기 투자를 하지만 내가 직접 공부하고 그리고 확신이 선다면, 분명한 향방을 확인하고 시대 정신을 파악했다면 내 방향은 내가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에 크립토 관련 주식에 집중해서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은 수익률을 많이 깎아먹은 상태예요. 코인베이스, MSTR, 비트마인에서 큰 손실을 봤습니다. 결과로 따지면 실패지만 과정이라고 보고요. 본질이 훼손된 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려고 해요. 이 향방, 방향, 저는 맞다고 보고 1년의 과정이라고 판단하고 홀딩하려고 합니다. 지켜봐야죠. 또 다음 질문. 회원제 프로그램은 어떤 걸 다루나요? 저희 회원 무슨 그런 투자 리딩방 이런 거 아니고요. 사실은 생존을 위해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응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책도 소개하고 경제 금융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가끔은 역사 공부도 같이 합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예정된 전쟁을 다뤘었죠. 이 회원제 프로그램은요, 제가 청년창업센터를 졸업하고 일부 구독자분들과 만나서 오프라인으로 같이 협의해서 올해 2026년 1월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무엇보다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려면 내 작업 증명에 비용을 적용하고 시장의 선택을, 시장의 검증을 받아봐야겠다고 결심한 케이스입니다. 저도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시장의 선택을 확인해 봐야겠죠.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나은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만약 컨텐츠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한다면 저도 시장에서 퇴출당할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미는 없습니다. 저희 채널은 흥미파리, 자극파리랑은 좀 거리가 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회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룬 내용은요, ETF 관련된 얘기, 그리고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트라우마, 외환위기,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금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얘기한 것 중에 많이 언급됐었던 키워드들은 LBMA라든지 미중 패권 경쟁,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 그런 것도 있었고요. 특히 올해는 자본주의와 미국 독립의 250주년을 해잖아요. 그래서 이제 250 넥스트 50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겁니다. 250 넥스트 50, 자유와 소유 그리고 생존을 위한 여정, 이 프로젝트. 이 컨텐츠의 취지는요, 과거를 돌아보고 우리 번영의 비밀을 확인하고 현재를 해체해서 시대정신의 본질을 확인하고 미래를 조망하여 다음 50년의 생존을 준비하자 입니다. 사행성, 투자 정보, 특정 종목 추천, 그런 것보다는 함께 생존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는 현재 매주 수요일 저녁에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식 라이브로. 그러니까 고관여층과 정보를 교류하고 함께 공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저희 채널의 핵심은 부자가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화폐가치 하락 이겨내보자, 극복해보자. 그래서 살아남아보자. 인생은 한 방이 아니라 단 한 번뿐이다. 그런 걸 다룹니다. 자, 12번째 마지막 질문이네요. 마지막 질문. 목표가 있다면? 제가 저번에 한번 간단한 목표를 얘기하긴 했었는데, 일단 여러 가지 진로를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제 본업, 이 생활용품 온라인 판매는 저는 대략 한 5년 정도? 운영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현금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취업도 고려하고 있고요. 굳이 제가 목표를 얘기해보자면 최대한 건강하게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허락되는 시간까지 최대한 오랫동안 일하는 게 저는 목표입니다. 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경제적 자유라는 말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저는 최대한 오래 일하는 게 목표예요. 단기적인 목표를 얘기하자면 대학생활 하는 동안 구독자 10만 달성 해가지고 실버 버튼 받기. 아무튼 여러분들 잘 부탁드리고요. 꾸준하게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이제 초, 중, 고 학생들을 위한 어떤 경제금융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어떤 우리 사회의 편견 그리고 위선을 극복하고 자본주의와 경제 그리고 금융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통상 교역 국가예요. 그리고 항상 환율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는 부동산 공화국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국정의 변화를 보면 경제금융교육이 중요해질 것 같아요. CPR 교육처럼 사실상 생존 교육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보다 더 많이 돈에 대해서 얘기하고 경제금융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그렇게 강조하는데 왜 자본주의는 뒷전일까요? 조금 아쉬워요. 이제는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은요. 조만간 출판된 제 책에 나올 내용으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7만 6천 시간, 36,500일이거든요. 100년입니다. 시간의 가치는 희소성에 있고 시간의 속성은 공평함에 있다. 이거죠. 금으로도 시간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돈, 투자, 금융, 부동산, 심지어 비트코인까지 다 시간이라는 존재와 결합해야 의미가 있는 것들이죠. 빨리 성과를 내고 싶지만 시간이 결합되어야 됩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그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 하루라도 먼저 미래를 준비해야겠다는 결심이 중요해요. 이 공평한 시간을 온전히 내 편으로 만드는 사람만이 다가올 혼돈의 시대에 생존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아직 젊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시간 부자입니다.